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오늘도 홍대 이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대 이 작가님 나날이 인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대 이 작가님 작품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생겨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의 그 인스타 보면 비트코인 관련된 작품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망해서 그린 거예요? 뭐예요? 그 내용이요? 내용 얘기하면 또 심각해지는데. 아, 그래요? 비트코인 했어요, 안 했어요? 저 했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우리 일당백 미술의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이번에는 영국의 마크 퀸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크 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아, 영어로는 셀프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작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생소하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현대 작가래도 그때 누구였죠? 뭐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이 사람들은 저도 거의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은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마크 퀸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입니까? 네, 요즘 시대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작가를 준비했고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던 리차드 프린스 같은 경우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떼다가 붙인 그 작가죠? 그 작가는 프린스인데 이 작가는 퀸이에요. 아, 그래? 좀 다르구나. 어떻게 그림 컬러도 좀 다릅니까? 근데 마크 퀸 같은 경우는 조각가기 때문에 조각이에요? 네네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의 상황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에 대한 작품들도 했고요. 좀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고 메시지도 있는 그런 작가라는 거죠? 네, 저는 상업적인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거를 해서 작품을 띄우고 이런 작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크 퀸 자라는 작품인데 일단 마크 퀸은 뭐 언제적 사람이에요? 네, 마크 퀸은 1964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64년생이에요? 네. 거의 뭐 저랑 나이 차이도 뭐 10살밖에 안 나네. 11살? 지난 시간에 87년생 23살 23살 차이 나네. 미안합니다. 더하기를 잘 못해갖고. 현대미술 작가로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데미안 허스트랑 나이도 비슷하고요. 데미안 허스트가 65년생이었으니까 뭐 한 살 차이고, 그 다음에 이 작가도 YBA라 불리는 작가군에 속하기는 하는데 YBA가 뭐였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제가 나온 골드스미스 그 학교를 졸업한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으쌰으쌰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 로빈슨 칼리지에서 예술사와 역사를 공부했고요. 학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캠브리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술 전공이 아니고? 미술 전공이에요. 미술 전공이긴 한데 뭐 예술사와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셀프라는 작품 뭐 어떤 작품이에요 이게? 두상이에요? 두상? 그냥 마크 퀸 얼굴을 만든 거예요. 자기 얼굴이에요? 네, 자기 얼굴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나무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얼굴인데 보면 뭔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오래된 훼손된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얼굴 그대로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네,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막 조각을 한 게 아니고. 조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얼굴에 무슨 저 실리콘 같은 거 해갖고. 그냥 저 본 떠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고 같은 거 이런 걸로. 네.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약간 색감이 붉은색 조잖아요. 이게 왜 붉은색이냐면 자신의 피로 만든 거예요. 피를 뭐 매달 이렇게 헌혈 같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요. 5년 동안 피를 모아서 그거를 5년 동안 한 10파인트? 대략 뭐 한 9에서 10리터 정도 모아가지고 그거랑 이제 실리콘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조각품이에요. 10파인트면 한 5, 6리터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크 퀸 얼굴 사이즈에 맞는 그 량 정도 해서 이 작품이 피로 굳혀서 만들었다고요? 네, 피예요, 재료가.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작품이 그냥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냉동 시설에, 그러니까 냉동고 영하 15도에서 18도 온도 그 장치 안에 보관돼 있어요. 늘? 네, 항상.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셀프라는 작품을 처음에 만든 게 1991년이고요. 아니 근데 피로는 물론 우리가 저 선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굳긴 하지만 이렇게 조각이 될 정도로 굳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재질을 섞어가지고 섞어서? 네, 100% 피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지만 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작품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좀 끔찍하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이 작품이 제일 처음에 만든 게 1991년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려면 5년이 걸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지금 2011년까지 총 5작품을 만들었고요. 피를 이용해서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조각을 자신의 피로 만들었건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영하 15도에서 18도 정도 냉동고에 보관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녹아버려서 사라져버려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작품의 큰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작품은 이제 한국인 컬렉터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아라리오 갤러리의 회장이 갖고 있다고 하고요. 아, 지금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중간에 한번 녹았어? 네. 전기를 한순간이라도 빼면 안 돼요. 영하 15도로?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청소하시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전기공 뭐 실수로 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작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네. 그거 어떻게 끝났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마크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치 같은 경우는 그냥 묵묵부답. 네.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요. 대신 논란은 또 됐죠. 이 작가는 이제 그런 논란을 키우는 작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벌어진 논란거리가 생겼던 이야기인데, 그 에피소드가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뭐 힘든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이 셀프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도 전기 냉동고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작품이 없어지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냉동고에 꼭 갇혀 있는 이 두상,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일단 자기 피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한번 크게 놀랐고, 그다음에 얘를 항상 영하 15도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역시도 우리의 생명도 어찌 보면 여러 조건들이 사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온도나 아니면 습도나 뭐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생명도 바로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이건 좀 약간 제가 감동입니다. 현대 작가 제가 별로 좀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요 작가는 제가 좀 리스펙트입니다. 제가 그리고 운 좋게도 이 작품을 실제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2006년에 런던의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술 기금을 이용해서 30만 파운드 정도로 마크킨의 작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가서 실제로 봤죠. 봤는데 그 아무래도 냉동고다 보니까 옆에 가면 그 서늘해요? 서늘한 것도 사실 있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소리가. 그리고 이제 색깔이 붉은데 예쁜 빨간색이 아니라 뭔가 약간 섬뜩한 빨간색이잖아요.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실제 얼굴 사이즈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약간 정말로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살짝 받았죠. 이분이 처음에 그 알코올 중독 그 시절에 시작을 했다 이거죠? 네. 요즘 저는 그 체리 중독입니다.
체리요? 네. 그 타트 체리라고 있거든요. 네. 산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산화되는 건데 그런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거죠. 항산성. 어떻게 보면 냉동고와 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빈님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트 체리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이제 더 이상 늙지 않는 그 묘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오늘 주제랑 매우 닮아 있어요. 또 하필이면 또 체리색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5작품이 있는데 네. 보시면 색감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떤 거는 약간 포도색 느낌도 나고, 네, 어떤 건 진짜 체리색 느낌도 나고. 야, 이거를 이 작품 말고는 안 해요? 아니면 이 작품 말고도 많이 해요? 이 작품이 대표작이긴 한데 그 이후에 한 작품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멋진 작품들을 쭉 해왔고 지금 2020년에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 그 셀프라는 작품은 사실은 네. 뭐 어떻게 표현이 잘 됐다, 어디가 잘 뭐 주름이 살았다 이런 건 사실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네. 뭘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존하냐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요. 네. 셀프라는 작품 말고 혹시 다른 작품 뭐 있어요? 마크킨? 다른 작품은 네. 그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 네. 포스 플린트라고 해서 네. 약간 작가들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작품 조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 이벤트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도 이제 때마다 작품이 바뀌었었고 그런데 이제 2005년에 앨리슨 래퍼 프레그넌트라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트라팔가 스퀘어 광장 앞에 전시를 했었어요. 앨리슨 래퍼 프레그넌트. 네, 앨리슨 래퍼는 이제 팔이 없고 그다음에 다리가 많이 짧은 여성분인데요. 실존 인물이에요? 네,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화가예요. 그러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분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임신 8개월 때 모습을 누드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마치 굉장히 하얀 조각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조금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고 이제 장애우 분들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마크퀸이 말하기에는 아무리 우리의 외형이 다르더라도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 앨리슨 래퍼 프레그넌트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 이제 영국의 예전에 장군이셨던 넬슨 제독 기념비가 딱 있는데 이게 마크퀸에 의하면 굉장히 남근 숭배의 전형적인 기념비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거기 근처 가면 이제 부디카라고 고대 켈트족 여왕 여전사의 또 조각품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마치 그 여전사의 조각품처럼 이제 트라팔가 스퀘어 앞에서도 이런 조각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남근 숭배 사상에 대한 어떤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네. 그걸 숭배하는 게 맞지 않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앨리슨 래퍼 프레그넌트라는 작품을 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뭐 왜 남근인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어찌 보면 이제 기존 전통의 가장 힘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군인일 테고 그 중에서 네. 이제 당연히 남성이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아마 영국의 한참 뭐 세계로 뻗어나갈 때 제일 좀 활동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넬슨 제독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반대편에 네. 어찌 보면 좀 소수자일 수 있는 뭐 장애 네. 부분 혹은 거기에다가 여성 거기에다 이제 임신을 했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다 다 똑같은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니네들이 보면서 한번 느껴봐라. 네. 이런 아마 의도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서 존경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오프닝 행사에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대략 11m 정도 되는 조각상으로 다시 제작이 돼서 이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때. 네, 패럴림픽. 패럴림픽 때. 네. 그것도 또 의미가 있네요. 네, 네. 다른 작품들도 처음에 저희가 소개했던 셀프 그 네. 작품만큼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앨리스 램퍼 프레그넌트 이 작품 말고도 네. 이제 에볼루션이라고 또 작품이 있는데요. 태아가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태아가 처음에 생성할 때부터 한 달간 변하는 모습을 이제 고대 조각상처럼 만든 작품이 있어요. 이 제목이 에볼루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작품은 물질이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영어로 얘기하면 About how matter becomes alive.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 7월에 이제 미국에서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이 한창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그때 당시에 노예 그들을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했던 에드워드 콜스턴 동상이 있었던 그 자리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동상을 이제 부셨잖아요. 무너뜨리고. 끌어내렸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좀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솟구치는 힘이라는 흑인 여성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흑인 여성이 이제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에 나섰던 젠 리드라는 여성분인데 네. 그 여성분의 그 동상을 기습적으로 이때 이 정부라든지 이 시의 허락도 받지 않고 딱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영국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그럼 이 조각상이 있나요? 지금은 이 브리스톨 시에 의하면 이 동상은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됐다. 하지만 콜스톤 동상을 무엇으로 대체할지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점에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 이 동상이 여전히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젠 리드의 이 작품, 그 마크 퀸의 이 작품이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기는 해요. 근데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0년 전 혹은 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볼 땐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이걸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의 가치에 맞는 무언가를 이렇게 세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일 수도 있고 뭐 가치를 잘 드러낸 어떤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끌어내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러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수많은 뭐 이런 것들은 과연 지금의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건지 차라리 그냥 그 동상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비판할 거는 지금 비판하되 어떤 뭐 역사적인 가치는 그대로 좀 놔두는 것은 어떤지 하는 뭐 아마 분명히 양측의 목소리가 분명히 좀 있겠네요. 이거는 논란이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야, 이 미술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네요. 네. 이 마크 퀸이라는 작가를 보면 미술 작가로서 사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의견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이라든지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한번 조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그 그릭 요거트 있잖아요. 그릭 요거트가 굉장히 찰집니다. 네, 아주 일반 우리가 먹는 그런 흘러내린 요거트가 아니에요. 마치 셀프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약간 뭔가 불안불안한 어떤 재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메리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좀 이렇게 뿌려갖고 그걸로 이렇게 어떤 조각을 하셔갖고 또 다른 생명. 왜냐면 여기 이제 수많은 유산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백억 마리 유산균들이 또 있습니다. 유산균들의 삶 오브 유산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각을 하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팀 메리 그릭 요거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거나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릭 요거트 요거 아주 든든하다, 맛있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이 작가는 그동안 봤던 그 개념 미술, 네. 이런 작가들의 모습과는 제가 봤던 작품들 중에는 가장 진정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왜냐면 이건 자기 피로 했으니까 자기 피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 5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가 누구였죠? 그 자화상 렘브란트였나요? 네네. 렘브란트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린 거라면 이거는 마치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겠습니다만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내 삶을 내 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자화상은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의 자화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자화상이죠. 네. 진짜로. 네. 그리고 5년마다 작품을 하나 만드니까 얼굴이 이제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늙고 뭐 이것도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진짜 몇백 년이 지나서 보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뭔가 이 2D로 보는 그냥 그림과 네. 충격 임프레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3차원으로 실제로 이 사람의 얼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건 아주 좀 충격적입니다. 저에게는. 저도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저는 이제 우리 이 작가님 말 듣고 나중에 전시회 좀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네네. 하려고 했더니 이 정도 아이디어 아니고서는 진정성과 아이디어. 이분은 근데 젊었을 때부터 헤어는 많이 없으셨던 것 같네요, 그죠? 네, 없어요. 20대부터 보니까 오히려 20대 때는 보니까 머리를 이제 이런 얘기하면 화내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조금 있어요. 옆에 사이드 쪽에 옆에만. 근데 그 끈을 놓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모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정리하셨구나. 네. 네. 자신의 피로 만든 두상. 이건 정말 일단 그 미술편에 소개는 해드릴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좋은 작품 소개해주신 우리 홍대희 작가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